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장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11월 23일 토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편성 재미가 있습니다. 강민이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관리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고배당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 복병들이 여러 마리 입상을 했고, 또 그 중에서 또 두둑하게 한 구라도 챙겨 먹었죠. 뭐 골드파크, 퍼센더 4번, 2번, 159.7배를 주력으로 때려 먹었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고배당으로 말씀드렸던 3번 한일 매직을 또 승부처에서 후착 막건으로 주목을 하면서 144.9배를 또 두둑하게 한 구라 챙겨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병마 다수가 또 입상을 했는데요. 자, 이번 주도 두둑한 매당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5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12경주입니다. 5, 7, 9, 11, 12, 5, 7, 9, 11, 12 승부처 준비해 주시고 11경주는 메인 승부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10경주는 거의 뭐 한방성으로 보는데요.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까지 체크해 주시고 5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12경주 승부처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강민이 예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고배당 사냥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강민의 방송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서마 6군 1000m 별정 A형 2세마 레이스입니다. 1착 상금이 3,420만원, 4군에 해당하는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번 1경주와 다음 2경주가 분할이 된 편성인데요. 이번 경주에서 인기만은 6번마 울트라애니, 10번마 글로벌 썬더 이 두 마리, 또 9번마 샤인파이터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6번마 울트라애니와 10번마 글로벌 썬더는 입상을 성공을 했던 마필이고요. 9번마 샤인파이터도 3차까지 왔는데 나머지 마필들은 보여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6번, 9번, 10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고, 그 중에서 6번마 울트라애니가 아마도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출전 주기가 정상이고, 반면에 10번마 글로벌 썬더는 출전 주기가 깨졌죠. 또 게이트 조건도 6번마 울트라애니가 좋아요. 그래서 6번마 울트라애니가 배당펄의 머리로 팔리는데, 자, 그런데 이거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27일 데뷔전에서 이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2착 입상을 성공을 했어요.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끝걸음의 여력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있었다고 봐요. 그 전에 10월 4일 날 주행 심사 때 내용을 보면요, 그때 모래를 맞고 뒤로 훅 쳐졌다가 마지막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끈기를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맞지 않는, 직전처럼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 9번마 샤인파이터라든가 10번마 글로벌 썬더라든가 지금 선행을 노려볼 마필이 외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가만 없는 선행이잖아요. 그래서 울트라 애니는 차라리 직전처럼 외곽 게이트가 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울트라애니가 인기 1위로 팔린다, 이건 좀 조심스럽죠. 9번마 샤인파이터나 10번마 글로벌 썬더가 전개 상황은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지금 두 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안쪽에 있는 1번 해피플랜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의 주행 심사를 치렀는데 10월 25일 경주를 보니까 1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정말 느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후미권까지 쳐졌다가 마지막 끈기만 살짝 보였고 주파 기록도 별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월 8일 연습 주행 때 내용을 보니까 외곽에서 그냥 가는 대로 첫 탑니다. 역시 좀 후미권에 밀렸는데 외곽을 돌고 외곽에서 추입을 했을 때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끝걸음은 훨씬 더 날카롭게 살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마필들은 모래를 맞느냐 모래를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력의 기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금 10번, 9번 이런 마필들이 외곽에서 치고 나간다는 거죠. 외곽에서. 그럼 안쪽에서 참았다가 3코너, 4코너에서 외곽을 감아도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1번 해피플랜 이런 마필들은 뭐 전혀 안 팔릴 상황 같은데 요거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인기 많은 6번은 울트라인인데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오히려 9번, 10번이 전개상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고배당으로서는 1번 해피플랜까지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입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입군 1000m 별정 A형 이세마 레이스입니다. 조금 전 1경주와 분할이 됐는데요. 1착 상금이 3,420만원, 두둑한 4군의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접전 편성인데요.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공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린 마필이 송재철의 1번마 큐피드 허니가 아닐까 싶어요.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다시 한번 단독 선행 찬스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면서 안쪽을 잘 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버텨 못 버텨 한 반반 정도 봅니다. 이게 충막감이라고는 인정이 안 돼요. 오히려 3번마 경부도령 같은 마필이 10월 4일 주행심사 때 순발력을 보였는데 선행을 했는데 직전에는 1300이었고 상대들이 좀 세기도 했고요. 아예 뭐 노골적으로 붙들고 탐색만 했던 마필이거든요. 오늘 다시 경주거리를 1000m로 내려왔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를 뽑았기 때문에 이런 마필을 좀 배당마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5번마 루이사는 10월 25일 주행심사 때에 외곽을 크게 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은 뚝심이 좋았는데 기대치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깍쟁이의 자마예요. 깍쟁이는 예전에 강민이 고배당을 뭐 시원시원하게 때려 먹었던 그 김철 마주의 마필,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 마필인데 그 깍쟁이의 자마, 형제 마필 중에는 프리모라는 마필이 있잖아요. 그래서 5번 루이사는 요거는 혈통적 기대치 있고 실전에서 빠른 적응이 예상이 됩니다. 7번마 브라보 가천이 9월 20일 주행심사 때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진 않았어요. 재건 마필들도 있었고 그래서 직전 경주에서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열심히 타고 깨졌습니다. 근데 직전에 뛰었던 상대들은 약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7번 브라보 가천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1번 큐피드 허니가 인기마로 팔릴 편성인데요. 오히려 이 5번마 루이사라든가 또 3번마 경부도령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충분히 여기서 배당가치 있는 도전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마는 3번마 경부도령, 5번마 루이사 두 마리를 우선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이콘 1300m 별정 A형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안쪽에 2번마 농부의 수채화는 이편성에서 강하게 읽어줄 충마로 판단이 됩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강민이 실전마건 강하게 추천드렸는데 현장에서 배당판 바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었어요. 그러면서 배당판의 머리로까지 팔렸는데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겁니다. 1번 게이트였는데 중위권 안쪽을 파면서 모래를 맞고 쫓아가면서 마지막 뚝심이 좋았죠. 8월 11일 경주에서도 끈기는 보였는데 앞선이 워낙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투입 타이밍을 미처 잡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6월 30일 경주에서는 12번 게이트에서 외곽 한 7열 8열 최외곽을 두면서 거리 손해가 많았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직전에는 안쪽을 파면서 입상을 했다. 오늘은 1300 늘어난 경주거리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번마 농부의 수채화는 강하게 읽어줄 마필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 뭐 지구력이 넉넉한 마필들이 없어요. 3번마 스터닝 어게인도 순발력은 있는데 이 1300m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이게 1300에서 한번 실격패를 당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6번마 금노래라는 마필도 8월 11일 경주에서 3번 게이트 선행을 나서고 버티긴 했습니다만은 여력감은 없었어요. 거의 뭐 쓰러지듯이 버텨냈던 경주 내용인데 이게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7번마 클리어스토리라는 마필은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데, 모래를 맞지 않으려면 역시 선행을 하든지 외곽 선입을 해야 되든지, 이렇게 좀 선두권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2번은 농부의 수채화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지금 두 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8번마 초강국이라는 마필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는 앞선이 강하지 않은 레이스로 보는 겁니다. 선두권에 누가 나서든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장담하기 어려운 좀 짧은 마필들이 앞선을 가기 때문에 결국 결승선 뚝심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8번만 초강국 8월 31일 경주를 보면요, 그때 후미권에서 대충 탔습니다. 강공의지 없었습니다. 데뷔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자력 취입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 뭉개지는 편성에서는 여지없이 날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8번 초강국은 이제부터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보여진 액면은 없지만 이제부터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은 농부의 수채화를 놓고 후차권에서 고만고만한 녀석들인데, 고배당 마필로서는 8번과 초강국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8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선무일권 1300m 별정 시형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인기마 저배당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6번마 천년의 고도가 아마도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직전에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고 강민도 실전 고배당으로 노렸던 녀석입니다. 자, 그런데 직전 경주 타는 내용을 보면 외곽이긴 했습니다만은 선행마 외선에서 바짝 붙여놓고 정말 전개가 잘 풀렸거든요. 그 전에 9월 29일 경주에서도 1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깨졌던 녀석이에요. 9월 7일 경주는 좀 늦추입을 하면서 끝걸음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앞선이 와장창 무너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그림 자체가 상대적으로 추입이 잘 먹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6번마 천년의 고대가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거품기가 없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번 천년의 고도가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는 상황은 인정이 안 돼요. 오히려 9번마 세네 스퍼트라는 마필이 8월 31일 경주를 보니까 9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아주 크게 돌더라고요.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외곽을 좀 많이 돌았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7월 14일 경주 데뷔전에서 모래를 맞고 아예 바닥을 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8월 31일 날은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외곽을 돌았는데, 그런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요, 직전에 현장에서 이게 강공 의지가 확인됐던 녀석이거든요. 모래에 대한 반응도 좋아요. 그리고 결승선에서 뚝심이 뭐 2착을 차지했는데, 그 4착을 했던 마필들과는 거리차가 뭐 대차로 벌어지면서 앞선서 그냥 3마리가 우승 다툼으로 끝났던 그 내용인데 막판까지 뚝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9번마 세네 스퍼트는 이제부터는 더 뛰는 말로, 무조건 더 뛰는 말로 그렇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9번 세네 스퍼트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고배당을 노려보는 마필이 지금 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고배당 충마로 놓고 갈까도 좀 고민을 했던 녀석도 있고 한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여기서 폭탄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스피드 마운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5월 25일 경주에서 보면 스타트 자체는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쫓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모래를 맞으니까 그냥 훅 쳐지면서 막 외곽으로 빠가시키라면서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백이 길어졌는데 10월 25일 재검 때 내용을요, 외곽을 돌면서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결승선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결승선 직선 구간에서 그 직진성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꼭 고배당을 터뜨리거든요.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요, 1300 경주거리가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 뭐 전혀 안 팔리죠. 거의 뭐 백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것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돼요. 인기마 중에는 9번마 세네 스퍼트를 좀 더 안정적인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요. 고배당 마필로서는 10번마 스피드 마운틴, 9번, 10번
9번, 10번. 배당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9번, 10번 배당 막건까지 반드시 여기선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700m 별정 비용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혼전이에요. 액면 좋은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이번에 롤브레이커가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요. 최근에 뛰는 내용이 꾸준하잖아요. 직전 경주도 보면 스타트 자체가 좋지가 못해요. 약간 좀 착지불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힘 한 배를 하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고 9월 29일 날도 3착에 머물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한 가능성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전 주기 정상으로 왔어요.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 그래서 이번에 롤브레이커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 57 부담주량 늘어난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볼 이유는 있어요. 5번마 금화제니스가 다시 한번 선행 강공을 노려볼 상황입니다. 7월 21일 경주를 보면 5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섰는데 결승선에서는 구마신차 압승을 거뒀어요. 직전에는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도 거의 버틸 뻔하다가 덜미가 잡혔던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도 앞선 승부가 가능하죠. 그래서 2번, 5번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외곽이 11번만 더건프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서 이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넘어가면서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엄청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승세 마필 2번, 5번, 11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 텐데 이런 인기마 외에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고배당 관심마가 지금 3마리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경주를 승부처로 노린 이유가 인기마를 놓고 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기마를 충마로 세워놓고 공략하지 않습니다. 인기에서 살짝 비껴있는 강민의 고배당 관심마 중에서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릴 거예요. 뭐 인기마와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놔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복대복 막건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곽이 12번 정상으뜸이 5번마 금화제니스 때문에 이게 선행을 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림이죠. 일단 9월 1일 경주처럼 선행을 나서면 1700에 대한 경쟁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선행을 나섰을 때와 나서지 못했을 때의 전력의 기복이 있는데 5번마 금화제니스와의 선두권 경합이 이번 경주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전개상 유리할 수밖에 없는 고배당 복병마 한 마리를 아주 강하게 노리고 갑니다. 중배당은 기본 막건이고 중고배당 막건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입니다. 두둑한 배당으로 이번 5경주에서 제대로 한구라 때려먹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재미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6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잠깐 좀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당일 배당판이 열리면 3마리가 깜빡깜빡 팔릴 겁니다. 3번마 컴플리트 캡틴, 6번마 라운탑맨, 8번마 굿마운트 3마리의 상승세가 좋잖아요. 그래서 3번, 6번, 8번 이 3마리가 대끼리 주는 대끼로 팔리는데 공교롭게도 3마리가 모두 다 승군전을 치르고 있어요. 과연 3번, 6번, 8번 이 3마리 안에서 썰렁하게 끝날 경주냐 그거는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3번마 컴플리트 캡틴이 직전 경주 선행을 하고 거의 뭐 도주에 가까운 그런 레이스를 펼치고 1300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오늘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죠. 근데 9월 7일 경주를 보면 이게 인기마로 팔렸을 때 완전히 꺾었던 녀석이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 위너블루나 거센질주 뭐 상대들이 세기도 했습니다만 두 방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단통만 그때 위너블루의 거센질주를 받치는 막건 없이 그냥 단통만 추천드리면서 적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두면서 외곽으로 삐지는 악벽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니까 외곽으로 삐지는 악벽을 보였어요. 근데 직전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모래를 안 맞았기 때문에 그 정도 뛴 건데 과연 여기서 모래를 맞지 않는 선행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죠. 6번마 라운탑맨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뭐 아주 휘발이로 선행을 나서면서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렸고 9월 8일 경주는
역시 선행을 하긴 했는데 깔끔하게는 못 나섰지만 이렇게 크게 한 발 외곽을 돌면서 선행을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모래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쫓아가는 전개로서는 검증이 되질 않았잖아요. 8번 굿마운트도 마찬가지고요. 9월 28일 경주에서 선입 전개를 풀어가긴 했는데 끝걸음은 부족했고 직전에는 선행을 하니까 낙승을 거뒀고 이것도 앞선을 가야 더 뛰는 말이라는 거죠. 이런 마필들 3번, 6번, 8번 이 세 마리가 모두 다 모래에 대한 좀 더 검증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충막감이라고 놓고 들어가기는 좀 조심스러운 녀석들인데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 오히려 이 4번마 캠프바다가요 전개상은 가장 유리합니다. 8월 11일 경주에서는 1번 게이트 선행을 했는데 압박을 받고 무너졌어요. 근데 최근에는 선행이 아닌 쫓아가는 전개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선행을 나서지 않고 쫓아가면서 끈기를 보이고 있어요. 직전에도 끝걸음이 나쁘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주행 습성을 완전히 변경을 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4번 캠프바다가 어떤 놈이 선행을 하든지 간에 내선에서 코파기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은 4번마 캠프바다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인기도에서는 한 4위권 밀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요 놈을 놓고 공략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 6번, 8번이 인기마로 팔리지만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은 4번 캠프바다다. 배당 가치도 충분한 녀석이죠. 그래서 우선 관심 많은 4번마 캠프바다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는데요. 가만 보면은 좀 거품 인기마도 여러 마리가 보이고, 일단 발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3번마 라운드댄서와 5번마 라운드나이트맨 승군전을 치르는 요 두 마리 순발력이 좋아요. 3번, 5번 모두 선행 출하를 할 수가 있는데 두 마리가 갖다 비빌 일은 없죠. 왜냐면 한 집이기 때문에. 3번 라운드댄서는 라운산업개발, 5번 라운드나이트맨은 라운건설, 이게 동일 마주거든요. 3번, 5번도 앞선을 노려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발빠른 마필 너무 많습니다. 뭐 안쪽 1번 대지어거리 1번 게이트에서 또 붙들고 쫓아갈 일은 없는 것이고, 11번 파티 파워도 승군전이지만은 직전에 뛰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건 또 외곽에서 아주 그냥 뒤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뭐 케이토킹도 빠르고 해랑도 빠르고 발빠른 말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번 7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이렇게 좀 난타전 편성이긴 하지만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마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는 배팅의 기둥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힘을 줘서 공략할 수가 있는 경주죠. 또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개 상황 좀 불안한, 좀 거품기 있는 인기마도 한 두 마리 정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품 인기마 두 마리는 완전히 아예 제껴버리고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강민의 관리만 놓고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을 깔끔하게 때리고 들어갈 겁니다. 10번마 케이토킹이 이게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이게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 3위권 뭐 4위권 이렇게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케이토킹은 이건 뭐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한 마필입니다. 제가 데뷔 전부터 아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그 서울 16조에 있었던 그 플라이토킨의 자마거든요. 그 굉장히 비싼 말이었고, 데뷔 초에 막 연승을 4연승인가 때렸던 마필이죠. 그리고 부산에 내려갔어요. 부산에 뭐 29조인가 4조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사라진 마필인데, 플라이토킨의 자마입니다. 문제는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변수가 되겠는데 요것도 관심권에 있고, 7번마 갑오풀킹 같은 마필도 직전에 졸전을 펼쳤다고 해서 안 팔리면 요것도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일단 선입전개, 단거리 선입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강민이 째려보는 마필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번 7경주는 좀 노림수가 있고 또 배당도 두둑하게 놔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이번 7경주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 깔끔하게 조져 먹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별정 비영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1700에서 강점을 보이는 마필이 여러 마리 출전을 하고 있어요. 우선 안쪽에 있는 1번마 청계성이 부담 중량이 57로 늘어나 있습니다만 최근에 2연승을 때리는 그 경주량이 정말 좋습니다. 9월 22일 경주는 외곽 게이트 12번 게이트인데 스타트가 좋지가 못했어요. 착지 불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곽 게이트에서 계속 외곽 손해를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우승을 차지했는데 결승선 뚝심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1700은 스타트가 좀 늦더라도 건너편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무빙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계성이 9월 22일 날 떴던 그 내용이 정말 좋았고 직전에도 2번 게이트였는데 초반에 선행을 노렸어요. 근데 선행을 못했죠. 그리고 선행만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결승선에선 또 오마신차 압승을 거뒀는데 청계성은 최근 경주를 보면 이건 뭐 걸음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1700m가 딱 어울리는 마필이다 이렇게도 판단이 돼요. 그래서 1번 청계성이 아마 배당팔의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7번마 룰주이천이 원래는 이게 선행마인데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개로 주행 습성을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직전에 목차로 3착을 왔는데 계속 관심권으로 살펴볼 이유가 있고요. 10번마 천년의비라는 마필도 7월 28일 경주를 보면 9번 게이트인데 외곽을 가만 넘으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경주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데 1700 역시 적정거리죠. 5월 26일 경주도 보면 외곽에서 날라오는 추임력이 쌈박했던 마필이고요. 이것도 관심권이고 11번 무도도 직전에 1700에서 2연타를 때릴 때 그 경주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8월 31일 날 이걸 충마로 놓고 22.7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위너 마운틴 이 대가리 쳤는데 위너 마운틴은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12번 무도는 쫓아가도 더 뛰기 때문에 다시 뛰면 위너 마운틴은 무도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복귀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청계성이 다시 한번 1700m 유리한 레이스를 풀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착에서 어떤 놈으로 한 방을 붙이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현장까지 좀 현장 변수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고민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관심만은 1번마 청계성이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오픈 1200m 별정 A형 경주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이번 과천시장배는 터지는 판때기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어렵고 까다로울 수가 있는 편성인데요. 하지만 이번 구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2세마 특별경주와 2세마 대상경주, 강민이 그 어느 레이스보다도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2세마 특별경주 대상경주의 적중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2세 마필, 2세 능력 마필들을 잘 파악을 해 놓으면요 써먹을 때가 많거든요. 내년도 뭐 3세마 대상경주라든가 또 4세마가 되었을 때까지도 좀 써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2세마 특별경주 대상경주를 강민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이번 과천시장배 대상경주는 이거는 터지는 레이스입니다. 이게 터져요. 이런 편성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여주는 액면상 팔릴 마필들이 몇몇 마리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필들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앞서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는 터지는 레이스 과감하게 고배당의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 먹었던 녀석들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대부분 또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녀석들인데 뭐 4번마 이스트제트 같은 마필도 10월 5일 경주에서 그때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죠. 그러면서 267.9배 쌍승식 267.9배, 복승식이 42.1배짜리를 주력 승부로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스제트는 고배당 관심마다라고 강조해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뭐 널널하게 압승을 했는데 주파 기록이 1분 58초 7이에요. 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죠. 데뷔가 늦어졌기 때문에 국산마 2세 그 특별경기나 대상 경주는 나서질 못했지만 앞으로 보실 게 많습니다. 그래서 4번 이스제트가 아마도 여기서는 뭐 배당팔에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은 아직까지도 모래에 대한 검증은 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때릴 마필은요, 보여준 액면이 나머지 마필들에 비해서는 별게 없어요. 그런데 향후 발전 기대치를 생각해 봤을 때, 내년 3세마가 됐을 때, 또 내후년 4세마가 됐을 때는 지금 여기서 같이 출전하는 마필 중에 분명 한 수 위에 기량으로 성장해 있을 마필이 있습니다. 그만큼 혈통적 기대치 상당하고 잠재 능력이 어마어마한 강민의 관리마를 여기서 충마로 놓고 때릴 겁니다. 근데 인기도에서는 좀 많이 밀려 있을 거예요. 아마 직전에도 강민이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건 1군까지 간다. 이거는 무조건 1군까지 가는 말이다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녀석이 있죠. 그럼 강민의 관리마필 고배당 충마로 놓고 갑니다. 아마도 대충 좀 인기도를 계산해 봐도 한 8위권, 뭐 7위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립니다. 인기마와 동반 입상해도 두둑하게 항굴하지만은 인기마를 여기서 무턱대고 믿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터지면 이런 경주가 또 오지게 터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또 화끈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처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7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식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이 주중에 미리 좀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거의 뭐 한방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경주였어요. 그런데 또 출마표가 뜨고 보니까 어설프게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 배당 상황까지 좀 확인을 해서 때릴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해서 웬만하면은 뭐 한 방으로 깔끔하게 적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때릴 마필은 안쪽에 1번 허시대보입니다. 1번 허시대보가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지금 4연승을 때리고 있는 그 경주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능력마입니다. 능력마. 특히 1700에서 강점을 보일 수가 있는 마필.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 허시대보가 스타트 자체가 빠른 마필은 아니거든요. 근데 1700은 스타트 발주하고 바로 코너를 꺾잖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막 밀고 나가는 말이 없어요. 코너를 바로 꺾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 스피드가 1000m나 또 뭐 1300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느리죠. 초반 스피드가. 그러니까 이 허시대보 같은 마필이 부드럽게 외선을 붙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직전 경주에 뛰는 그 내용, 그리고 9월 8일날도 뛰는 내용 굉장히 좋았거든요. 딱 그렇게 뛴 거거든요. 1700m는 이 마필의 적정거리다. 승군전이라도 또 기승기수가 교체가 된 부분이 조심스럽긴 해요. 문세영 기수가 그 낙마 부상을 당했죠. 우승각이라는 마필 때문에. 그러면서 유승환으로 완전히 교체가 된 부분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무난하게 연투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놓고 때릴 텐데요. 후착에서는 거의 뭐 한방입니다. 아마 여기서 깜빡이로 팔린 마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번에는 좀 접어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충분히 중배당의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식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 간결한 막건으로 깔끔하게 적중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호라비군 18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토요경마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난타전 편성입니다. 두둑한 배당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하만식의 11번 흑전사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 이 4연속 입상을 성공하면서 상승세가 좋습니다. 4월달 경주에서 아쉽게 3착에 머물렀죠. 그 뒤로 공백이 살짝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11번 흑전사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것이고, 또 최근 경주 나올 때마다 강민이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녀석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11번 흑전사를 여기서 충막감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11번 흑전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편성에서는 전개를 그려봐도 여기서 강축이다 그렇게 인정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마필들이 부러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혜택이 있거든요. 두둑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놓고 때릴 마필 강민의 관리만 있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없어요. 그래서 인기도를 계산해 보면 한 5위권 6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무조건 놓고 때립니다. 무조건 놓고 때려야 돼요. 안 빠져요. 여기서는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는데 보여준 액면이 없다 보니까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 있는데요. 강민은 확실하게 놓고 때릴 기둥이 있습니다. 인기도에서 살짝 비껴 있는 인기 한 5위권 되는 충마를 놓고 때릴 것이고요. 11번 흑전사를 아예 꺾지는 않아요. 11번 흑전사도 물론 배팅권에 있습니다만 11번이 부러지는 그림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고부단까지 엮일 수가 있어요. 자, 토요경마 11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 두둑한 배당입니다. 화끈한 배당으로 이빠이 조져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토요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입니다. 마지막 12경주를 메인 승부로 노리고 갈까도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문제는 배당이 얼마나 나와주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토요일 마지막 경주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마지막 경주는 좀 배당이 붕 떠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편성 자체가 뭐 고만고만해요. 은근히 또 혼전도도 있어요. 자, 마지막 12경주는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갑니다. 강민이 나올 때마다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는 관리마가 출전을 하고 있죠. 여기는 뭐 확실하게 배팅의 중심을 세워놓고 공략하는데요. 어설프게 팔릴 인기마가 한 2마리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물론 깜빡이로 팔린 마필도 있고요. 불안한 인기마 2마리는 완전히 꺾어버릴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전개 상황에 따라서 이변 연출 가능한 복병마도 지금 여러 마리가 있는데요. 그런 마필까지도 현재까지 고민을 해서 좀 엮어서 가겠습니다. 이 9번마 파티파워가 이게 거의 안 팔리겠죠. 9번 파티파워는 직전에 3차까지 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미 전적이 뭐 56전을 뛴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거의 안 팔릴 상황인데 7월 14일 경주에서 그때 31.4배짜리를 승부 경주로 적중했던 마필입니다. 이 골드 페릴라를 놓고 파티 파워를 31.4배짜리를 승부 막건으로 주력 막건을 때려 먹었죠. 이 파티 파워가 56전을 뛴 마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계를 드러내질 않았어요. 부담량이 52고 먼노기고 직전 경주도 앞선이 좀 강했기 때문에 3착에 머물렀던 것이지 조금만 앞선이 좀 뭉개지는 그림에서는 파티파워 여지없이 날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 거의 안 팔려요. 이런 것도 여기서는 무시 못할 전력입니다. 그만큼 이 전개 상황의 변수를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2경주는 중배당 압축 막건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월 23일 토요경마 UC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